황진이가 애기 낳았다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그 피임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데. 그때는 피임이나 이런 낙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주 고대 중국에서는 강력한 피임법이 있었는데요. 기름에 수은을 한 방울 섞어서 마셨다고 해요. 수은이요? 강력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효과는 요즘은 사실은 쉽게 피임약 이렇게 처방받고 관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피임약이 피임법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조선시대의 꽃 이러면 기생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유명한 분 하면 황진이인데 황진이가 애기 낳았다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그 피임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데 피임 어떻게 했나? 맞아요. 네. 피임법이 생긴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몇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단실이나 창호지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질 안으로 비단실이나 특수 가공한 창호지를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자가 질 안으로, 자궁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효과는 많지 않았을 것 같죠.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왜 넣는 거죠? 아니 비단실, 뭐 창호지 이런 거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 그걸로 어떻게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 안쪽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많이 났거나 그 창호지나 이런 게 소독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잘 상상은 안 가지만 좀 위험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월경주기를 이용한 자연 피임법인데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정확한 기전은 잘 몰라도 월경주기나 임신 가능성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 그러니까 배란기쯤에는 성관계를 피하거나 지뢰사정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당연히 피임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피임보다는 임신 중절, 낙태에 대한 기록이 사실 더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들어보면 참 신기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임신부가 몸이 불편할 때 유산을 시켜야 된다면 양누룩이라는 게 있었대요. 양누룩 반잔을 물 2잔에 넣어 달여서 마시면 된다. 아니면 보리길금, 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양누룩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유산된다. 이런 거 말고도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몸에 직접 육체적인 축격을 이용한 낙태법 기록들도 있어요. 그때는 피임이나 이런 낙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성관계 후에 뭐 뒤로 7발자국을 팔짝 뛰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 아니면 남의 집 문턱 나무 3조각을 갈아 먹으면 낙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도둑놈의 지팡이를 갈아 먹으면 낙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약간 그런 방법들인 것 같아요. 몸을 아프게 해서 낙태하는 방법들. 아니 혹시 이거 말고 조선시대 뭐 다른 방법들은 좀 약간 안전하거나 뭐 다른 방법 없나요? 아무래도 더 오래전부터 역시 임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서 고대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여성이 아예 2년, 3년 정도 임신을 아예 못하게 하려면 대추 야자하고 아카시아 열매를 갈아서 꿀에 버무려서 질 내에 삽입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걸 질에다 삽입, 피임이 되나요? 아카시에서 나오는 그 젖산이 살정제 역할을 하고 꿀은 그 자궁 경부 위쪽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피임 기능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또 악어 똥으로 만든 마개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질 안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악어똥이 정자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임신을 막아주는 화학 물질과 동일한 알칼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의 나름 과학적인 걸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1534년부터 1760년까지 비버 고안을 빻아서 위스키에 넣어서 여성에게 먹이면 사후 피임이 된다고 믿었어요. 캐나다에서 비버라는 단어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 방법을 믿었는데 사실 취하기만 하고 효과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중세 유럽에서는 또 여성들이 족제비 고안을 다리 사이에 끼고 다녔는데요. 당시 주술사들이 그렇게 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효과는 없었겠죠. 주로 고안이 자꾸 이용된 걸 보면 아무래도 그 고안 안에 호르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역할을
할 거라고 또 믿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700년대는 절반을 잘라 속을 파낸 레몬이 피임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게 질내의 막을 형성하기도 하고 레몬 그 향기 자체도 좋아서 여성들에게 평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레몬의 산성이 정자를 차단하긴 했겠지만 사실 강한 산성이라서 여성이나 남성에게는 다 좋지는 않았겠죠. 또 아주 고대 중국에서는 강력한 피임법이 있었는데요. 기름에 수은을 한 방울 섞어서 마셨다고 해요. 수은이요? 강력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효과는 탁월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몸에 독이 쌓여서 불임이나 뭐 위장 손상, 궤양같이 심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임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집에다가 뭐 넣고 이런 게 여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몸에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이런 피임 역사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이 등장한 거죠. 1950년대 생물학자 그레고리 핑커스와 산부인과 의사 존 록, 그리고 여성운동가 마거릿 쌩어가 힘을 합쳐서 최초의 경구 피임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은 1960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여성들에게 큰 자유를 주게 된 거죠. 1960년대요? 얼마 안 됐네. 이거 겨우 60년밖에 안 됐는데. 네, 맞아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약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호르몬 함량이 많아서 부작용도 심했죠. 그래서 그때에는 코카콜라 피임법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 후에 콜라 한 병을 성기에 부으면 그 콜라에 있는 구연산과 탄산의 정자가 씻겨 내려간다고 믿은 거죠. 이 1985년에 코카콜라 피임법 연구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데보라 엠버스 박사는 이그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아니 이런 걸로도 상을 받아요? 상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이 상이 잘했다고 주는 상은 아니고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인데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이그노블하고 노벨을 합쳐 만든 단어예요. 2008년에 들어서야 이 연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게 밝혀지고 코카콜라로 질세정하지 말라는 권고를 발표했어요. 2008년이요? 아니 아직도 20년도 안 맞아요. 됐는데. 아니 그럼 그때까지도 콜라로 뭐 질세정을 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피임약도 있고 안전한 피임 방법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게 됐어요. 먹는 경구 피임약, 몸에 삽입하는 루프 같은 기구들이 있고 먹는 약도 성분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만도 15가지 이상의 피임약을 구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챙겨 먹는 게 힘들면 삽입하는 루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말 20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에 비해서 여성 피임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은 주스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그러니 다들 미리미리 피임은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예전하고 다르게 건강한 방법으로 알맞게 피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양한 피임법을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피임의 역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